취소권자를 보는데 취소 사유별로 나눠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살펴보세요. 또 하나는 109조나 110조예요. 109조, 110조와 관련해서는 시험의 출제는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지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자, 한편 취소권자는 의사를 표시한 자, 즉 계약의 당사자예요.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이나 아니면 매수인이죠. 설사 이게 대리행위에 의해서 대리행위에 의한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건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이겠다. 의사 표시를 한 자로부터 만약에 계약 당사자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도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계약 체계 권한에 당연히 취소권이나 해조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상충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 취소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추인을 할 때, 특히 무효행위 추인할 때 그 요건과 관해서 뭐였죠?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다고 하죠. 취소도 마찬가지로 추인할 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차고 사기 강박이면 차고에 있으면 차고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추인을 하는 거고,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도 추인도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했습니다. 그럼 취소권 행사는요? 취소권 행사도 마찬가지로 차고에서 벗어난 후에 아니면 사기 강박에서 벗어나면서 한다?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제대로 돌려놓기 때문에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인은 말했죠. 취소라는 것은 유동적 유예에서 확정적 유예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인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부당한 간섭이었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그런 측면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뭘까? 추인과 혼동이 이어지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어디 상태에서 지금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거나 차고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런 표현들 어때 나온다? 추인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취소권 행사할 때는 문제되지 않다. 그 얘기는 여전히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강박 상태에 있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요거를 35회 때 출제된 지문이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치 제한 능력자가 미전용자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한 자들은 여전히 강박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한편 취소의 상대방은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면 법률행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취소도 그 사람에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통 이해가 안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의 행위가 있으니까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상대방이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라면 정해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계약 또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그 취소 의사표시는 그 특정되어 있는 상대방이 된다.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있으면 매도인이 취소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딱 여기만 알면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35회 때 출제가 됐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을의 기망 행위로 자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죠. 갑이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을이 병이군요. 병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의 기망행위, 이게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런 걸 딱 읽으면서 이 3자의 기망행위다. 그럼 떠오르죠. 매도인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느 경우에 제3자니까 일신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거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취소권은 누구한테? 병에게 한다. 지금 방무죠. 계약의 상대방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자, 한 경우는 갑은 매매계약 취소를 누구에게? 을이 아니라 병에게 해야겠죠. 계약의 상대방이니까.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의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한다. 을이 아니라. 자,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개념은 계약의 상대방이 하는 거다.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갖고 묻진 않아요. 그럼 취소는 계약의 상대방. 제3자는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누구? 매수인은 병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를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35일 때 출제된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 매수인이. 자, 계약을 읽으면 돼요. 매수인이 매매로 취득한 권리 뭐예요?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 이거잖아요. 매수인이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 소유권을 제3자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취소하기 전에. 아직 취소하기 전에 병이 정에게 매각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경우에 과연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계약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 한다. 계약이라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잖아요. 여전히 양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확정됐잖아요. 계약의 상대방. 지금 매수인 특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지. 설사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이게 35회에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3자에게 양도했다면 이 케이스죠. 취소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해야 한다? 아니다. 여전히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이게 과거에 다른 유사지역 나왔고요. 과거에 한번 출제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35일 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자, 보세요. 갑, 을, 병. 매매가 있고 계약이 있었고요. 계약. 채권행위. 계약 쓰면 딱 뭘 채권에 있고 등기. 이건 물권행위예요. 근데 수험생은 이제 등기를 쓸게요. 물권행위를 그냥 등기로 쓸게요. 등기를 썼다는 얘기는 물권행위다, 처분행위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유자인 을이 다시 매매 계약을 채권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매도인이 109조나 110조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취소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취소권을 상대방은 누구냐? 그게 이제 쟁점에 물어본 거잖아요. 병해로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만약에 병해대가 한다고 한다면 병해대가 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의뢰대가 한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취소는 특정의 상대방이 특정됐으면 여전히 그 사람이 한다. 설사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럼 누구한테 한다? 취소는 의뢰에게 하는 겁니다. 의뢰에게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이 취소로 돼서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이게 무효가 되면 이 법리가 나온 거예요. 계약이 무효거나 취소되면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취소 사유를 이유로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계약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 계약의 상대방이 특정되기 때문에 설사 소유권이 넘어가서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권은 이 사람 한다. 그 이유는 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긁었잖아요. 우리가요. 여기에 무효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거나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중매매 그 뒤편을 살 때. 취소되면 효력이 없어요.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그래서 등기에 효력이 없고 그 결과 을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매매계약전 타인 권리 매매계약을 유효하지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준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취소하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이유는 취소권은 계약의 상대방이 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설사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을에 대해서만 취소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가 되고 물권의 유인성에 따라 효력이 없고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출발점은 취소권 행사 상대방 특정됐기 때문에 을에게만 있네. 만약에 병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이런 논리를 거칠 필요가 없죠. 병에게 취소권 행사할 때는 얘기는 결국 이 계약을 건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인데 갑이 이걸 취소한다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의 상대방 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거쳐서 결국은 소유자가 아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다. 다만 119조 110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이 선의의 3자라면 이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다시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처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사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갑은 기출 21회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각하고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는 겁니다.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근데 취소권은 갑에게 있겠죠. 동의 없이 병은 다시 이를 정에게 매각했다. 양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했고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럼 취소권자 누구예요? 취소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겠죠. 추인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 취소했겠죠. 성년이 되기 전에도. 그게 자동적으로 떠납니다. 그럼 상대방은 누굴까요? 매매 계약에 상대방 특정됐잖아요. 지금 정이 아니라 병이겠죠. 취소 상대방은 병이다. 이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례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로 바꿨어요.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정말 헷갈리겠죠. 근데 이걸 얘기하면 취득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지금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없던 걸 돌리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이보다 이제 추인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근데 지금까지 추인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권리 처분행위 추인.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죠? 유동적 유효 상태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확정적 유효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 의미가 취소권의 포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기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요건은 취소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보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다.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되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미성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성년이 된 후에 추인을 한다. 착오를 이루어진 경우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서 해야 한다. 추인을. 착오 개념이 뭐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착오예요. 따라서 추인을 하려면 내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안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하다면 부당한 간섭이나 사기하면 기망행위나 아니면 강박 상태가 있었는데 그 벗어난다.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내가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상태로서 회복된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 능력, 즉 미성년자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조차예요. 법정 대리인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성년 대리인을 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그렇지 않다. 144조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놓고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 후견인 경우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앞서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를 세트로 같이 공부를 했던 겁니다.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고 한편 취소권이 추인했어요. 확정적으로 유효됐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들 표하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취소했다 없다는 얘기는 취소권이 소멸된다.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있다? 아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반면에 미성년자는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 원인,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성년이 된 후에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추인의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다.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 상대방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취소권의 상대방과 추인의 상대방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시험이 나온 거 아닙니다. 한편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추인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알고서 해야 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일본이 잘 나오는데 한번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시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요와 관련된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그렇지 않다. 특히 법정 대리 미성년자를 전제했을 때. 요 지문이 잘 나옵니다. 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멸된 후에가 아니라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